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법에 관한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 시험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겁나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 과목 중에서 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행정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공법이나 민법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 다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16문제 중에서 1년에 실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2문제 내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상은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문제 정도를 무난하게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단순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조세 분류라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출제는 되지 않는데요.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겁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 범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세무까지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세 분류라고 해서 먼저 검토 드릴 주제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인, 과세 원인이 있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독립세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독립세에 딸려서 같이 뜯어내는 세금을 가리켜서 부가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게 세목 5개가 중심이 될 테고, 경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까지 6개 정도가 세법에 주요한 출제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독립세운 여부에 따라서 먼저 독립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테고요. 독립세 낼 때 특정한 세법의 내용에 따라서 같이 한꺼번에 삥을 뜯는 것을 가리켜서 부가세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는 세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지방세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하고요, 양도소득세, 경우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이렇게 또 두세 가지가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서 제일 먼저 취득세라고 하는 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될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그런 세금을 가리켜서 취득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한다라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취득세 하나 뜯어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험 범주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내야 되는 세금을 가리켜서 등록면허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는 등기 관련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단계 세금이 될 테고요.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거, 주로 우리가 부동산 영역에서 논의할 쟁점은요, 뭐가 있냐면 바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법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세법 영역에서는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주택이란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재산세, 과세, 객체 중에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선박 항공기 있는데 큰 쟁점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 뭐 이름하여 종부언니, 종부오빠에서 종부세 내는 게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꿈이 될 테고,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세금 수익 있는 사람들한테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주 분들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집값이 뜨고 건물값이 급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선택을 한 것이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과세 처분이 있게 되는 부분에서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세금 내셔야 돼. 나는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내 세금이 없다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부세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국세 일종이 될 테고요. 종합세, 종합부동산세 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토지하고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산세 플러스 추가로 내는 세금을 종부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토지, 건물, 주택 이런 순서였었고요.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즉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16문제 중에서 거의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걸 뒤지게 해야지 해서 뒤집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제일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 머리를 잔대가리를 굴려요. 양도소득세가 8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갖고 8문제를 맞춰갖고 그 세법 16문제 중에서 나머지 다 커버하겠다, 웃기고 자빠져 있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8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거의 풀 수 없는, 거의 풀 수 없는, 이건 이제 학원 강사들도 100% 푼다고 보장을 못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시험 합격하시는 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갈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취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과 농어촌 특별세에서요, 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같이 내야 되는 세금이다. 이건 이제 취득세만 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한 관련 법에 따라서 취득세 할 때 같이 세트로 보는 것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목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바로 지방세, 부가세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낼 때, 재산세를 낼 때 공통적으로 같이 뜯어가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다, 등기 등록을 한다, 또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낸다라고 할 때는 그 지역의 교육에도 큰 그냥 이득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지 뭐 택도 없는 소리고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자체 세금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교육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거의 세트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뭐에 어떤 취득세, 부가세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유 단계에 따른 세금의 분류, 그거 얘기할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독립된 세금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26회 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과세 주체 국가가 있게 될 테고요. 바로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는 바로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 구라고 하는 거, 광역시 밑에 구, 도 밑에는 시장, 군수, 시군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시군 국가들을 지자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시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광역지자체라는 용어를 쓸 테고,
그 다음에 시군구를 가리켜서 기초지자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건 지방행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법 영역을 오게 되면 사실은 약간 행정법 전반에 관한 그림을 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하여튼 자, 국가에서 뜯어내는 세금 국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국세의 경우는요 종류. 자, 먼저 가볼까요? 양도소득세,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에서 자, 지금 우리가 사실 종합소득세도 중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메인 5개 세목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양도,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한테 또 세금 삥 뜯어내야 국가한테 피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아까 토지, 건물, 주택 요 세 개를 대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세산세인데 그 중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부세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종부세 이거 낼 때 부가세로 냈던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이게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법 전반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자, 이미 본 것처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시도와 시군구부터 먼저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 하나 문제가 될 테고요. 하나가 도 단위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특별시나 광역시, 소위 지방세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요 세 가지가 중심축이 지방세가 될 테고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국세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광역시가 있을 테고 또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특별시는 광역시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낸다. 이게 지방세다까진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에 대해서 내는 특별시세, 광역시세냐 아니면 구세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한테 내야 되는 세금인 도세냐, 시장, 군수한테 내는 시군세냐 이런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는 광역시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라고 해서 바로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돼요. 자, 이에 비해서 구세라고 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한 번에 못 외우니까요. 일단은 구조를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지방세 종류를 공부하실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원이라고 해서 취득세 하나만 특별시세, 광역시세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세라고 해서 자,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세금을 뜯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도 단위에서는 도세라고 해서 도지사한테 내야 되는 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세라고 해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당연히 취득세 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취득세 누구한테 내느냐? 서울특별시장한테 내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인천광역시장한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등기를 한다라든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장이 바로 과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가 된다? 특별시세, 광역시세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세, 도 단위를 보니까 도세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세로 시군세로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외우는 순서, 공부하는 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했을 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어서는 원해서 취득세 하나만 광역지자체 세금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이 되고, 도단위에서는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거, 이게 도단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어떻다? 구세이거나 시군세에 해당이 된다. 자, 요 근래 이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 문제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 지금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취득할 때는 기본 4%. 근데 우리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하고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4.46%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고자 한다. 예, 그러면 그때는 자, 기본 8% 뒤에 이 꼬다리까지 치게 되면 거의 뭐 한 9% 넘어서게 되죠. 9%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12%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법인으로 인해서 법인이란 명의로 이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법인의 취득에서는 기본적으로 12%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가면 한 13%, 14%, 13.5%에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어냈죠. 자,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현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갭 투자하는 거 막고, 또 이제 한 사람 집 여러 채 사는 거 막고, 뭐 이런 취지로 취득세를 겁나 올려놨어요. 자, 근데 그 오래 못 갈 겁니다. 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바로 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되게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잡자고 취득세를 중과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 취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뭐 현 정부 또 다음 정부 어느 쪽이 되겠지만 취득세는 곧 하향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지자체 공무원 월급을 못 줄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 좀 어긋났는데, 일단은 국세, 자 우리가 지방세로서 논의했던 거, 지방세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 국세로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이게 중심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6회 때 나왔던 거, 자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구세가 뭐냐, 그 당시 답을 등록면허세 이렇게 출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뭐 다시 한번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별세, 광역세 1, 그 다음에 도세 2 이렇게 가시게 되면 1, 2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대략 별 의미도 없는 얘기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과세 주세했다는 걸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국세 같은 경우는요, 납세지가 바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서울에 살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가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다. 자, 제주도에 있는 X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을 한 것이니까 취득세 납부를 해야 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갑은 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때 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등등등에 따르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국세죠.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 라고 하는 세목은요, 지방세가 될 테고, 예, 지방세 납세지는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바로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서 양도채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갑은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세무서 가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이고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한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자체에 가서 어떻다 바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갈 때 가끔 이걸 툭 치고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가 뭐냐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에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세금을 내야 될 테고요. 국세는 뭐 제주도 국세청에 세무서에 내든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내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아무데나 내도 되니까 어디다 내든 간에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다라고 하는 거 미리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원투 해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바로 납세지라고 해서 주소지하고요.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조세 분류 보고 있었고요.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워낙 귀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과세 추체에 관한 부분 26회 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그나마 요 근래도 그렇고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하는 거. 자, 요건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29회 30회 때가 연속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과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과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해봐야 되고 부동산 학개론 파트는 지금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유치하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해서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내야 되는 세금, 취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보유 단계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양도소 이렇게 기본축을 잡으셔야 돼.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라고 했을 때 앞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본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살을 붙여볼까요? 취득 단계 내는 세금 가장 기본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취득세 부가세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등록 면허세 부가세로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독립세와 부가세 관계에서 파악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제일 시험용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요 근래 난이도 좀 있게 구성을 했었죠. 자, 재산세와 종부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자,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 한국인선박은 별쟁차 만드니까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재산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이 토지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건물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 중에서 일정 가에 좀 높았을 때 내는 세금을 종부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부가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교육세.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인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부세, 부가세가 뭐가 있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올해 법 개정된 영역이죠.
해서 자 혹시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옛날 거 수정 안 된 거 보시면 안 되고요. 올해부터 법 개정됐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우리가 앞에서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어떻다 요거 재산세 6월 1일 현재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 건물을 역시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소방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자, 어떤 동네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자 소방서를 유지하고 등등등 하기 위해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 소득세 얘기예요. 자, 요건 뭐냐면 주택의 임대를 통해서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 상가 건물이나 뭐 주택을 임대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보유 단계에서 임대해줘서 이익이 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심축이 될 테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같이 맞물려가는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임대 등에서 소득이 있게 되면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소득세도 내야 된다. 아 이게 세법 공부하다 보면요. 가진 사람들은 겁나 힘들겠다. 뭐 이래 세금 뜯어내는 게 많은지 겁나 복잡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물주에 건물주 겁나 이제 보러 가는데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건물주인데 그죠? 직업이 그거니까 치질이들 겁나 많습니다. 모질이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건물주. 자, 근데 이제 그 위에 복덕방에서 복덕방. 물론 이제 중개를 할 때는 엄청 이제 친한 척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더럽게 무식해서 모질이들 겁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잖아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건물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법을 전혀 모르시죠. 뭐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할애비라 할지라도 우리 부동산에 관한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가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컨설팅, 상담,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얘기하면 겁나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냐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국 이제 모질이들이 겁나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복덕방 관련 일을 하시거나 할 때 너무 좋을 거 없어요. 대신 자기 실력을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보유 단계 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가 가장 중심이 되게 될 테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랑 같이 세트로 갈 수 있는 것이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내보려고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임대에서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목 하나하나 내용도 알기 어려운데 이걸 제목만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세법이 어려워요. 또 세법의 중간중간 내용 보면 공법과 민법과 뭐 중개사법 뭐 이 다 짬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법 논리 체계랑 또 세법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세법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양도 단계 내는 세법 간단하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딱 한 번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 게 지방소득세라고 하면서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건요. 자 임대 과정에서 소득 발생했을 때 지방소득세, 양도에서 소득이 있을 때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는 개념이고요. 학개론 파트에서는 그저 재산세와 종부세. 그 당시에 이제 보유 단계 내는 세금이 뭐냐 이 얘기하고 보유 단계 내는 국세가 뭐냐. 아까 우리 종부세는 국세였었고요. 재산세는 자 바로 지방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 재미없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오늘 조세 총론이라는 파트를 다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뭐 들을 때는 뭐 알 것 같아. 난 다 외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 짜증이 난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세 풀주라고 하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